한때 강철부대라는 예능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들이 여러 도전에 맞서 이겨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지레 포기하는 일을 그들은 끝까지 해내고 맙니다. 네이비실은 미 해군 소속 특수부대로서 일반인에게도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곳에서 20년간 복무하며 임무를 수행하고 네이비실 대원을 기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책 네이비실 승리의 리더십의 저자 조코 윌링크입니다. 그는 실제 전장에서 사용된 승리 전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접목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비판받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비판의 내용을 사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해놓고는 실제로 그런 비판을 듣게 되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지 마라. 비판을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저자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판에서 배울 점을 찾으라고 역설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된 비판을 받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을 이끈 유명한 장군 조지 패튼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 어떤 조직이든 사람들은 내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쟁이 발생하고 대체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저자는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증명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 실제로 나은지 알아보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옳은 선택만이 나와 대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진정으로 최고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이디어라고 확신이 든다면 굳게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거나 한 지점을 확실히 지키기로 결정했다면 당연히 당신 생각을 고집해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드문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의 입장을 확실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최고의 결정은 쉽게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저자는 때로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하다면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 전에 내가 가진 정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파악하십시오. 가장 의심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결정들을 내리는 방법이 좋다. 최소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다 보면 보다 큰 목표와 방향이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최고의 결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원만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와 일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동료와 좋은 관계를 맺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동료가 나와 다른 생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해도 지원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들의 계획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아이디어에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 역시 당신의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셈이지요.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말고 동료에게 먼저 신뢰를 주십시오. 이는 관계의 시작이며 동료에 대한 나의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팀과 임무를 자신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즉,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상사가 되어 누구를 승진시킬지 정하는 사고 게임을 해보십시오. 한 사원은 남 탓만 하고 어느 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과연 누구를 승진시킬 건가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 입속만 챙기는 약삭빠른 사람이 이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저자는 굳은 마음을 가져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합니다. 자기 입속만 차리는 동료가 다른 사람이 차려놓은 판 때문에 승진하기도 한다.
상처가 될 수 있지만 흘려보내라. 조급해지지 마라. 장기전을 해야 한다. 진실은 밝혀진다.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유형의 상사가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유형의 상사입니다. 간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급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 상사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 다음 일을 잘 해내는 것이다. 상사가 간섭하면 그 방식대로 일을 하십시오. 잘못되면 그것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겠다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잘 해내야 합니다. 간섭쟁이 상사는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여주면 인정하고 간섭을 줄일 것입니다. 저자는 상당히 솔직한 방법을 취합니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상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겸손한 태도로 눈치껏 목록을 보여주었다. 상사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상사를 위해 결정의 범위를 좁히면 계획대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바로 부드러운 말투와 방식으로 말이죠. 나는 상사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해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다. 상관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파워게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전술적으로 행동하고 자존심을 누른다면 유약한 상관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더가 유약하고 사람이 착하다면 내가 나서서 이끌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상사가 어떤 단점을 가졌든 팀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소문이 돌기 마련입니다. 나와 관련된 안 좋은 소문이 확대된다면 내가 허용한 셈입니다. 나쁜 소식에 대한 소문을 차단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팀원들에게 알려주어라. 돌려서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해라.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소문은 더 무성해져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이라크에서 소대장으로 있을 당시 부하들에게 교정 규칙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최전방의 대원들은 항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 늘 기억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저자는 단순한 말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아쇠를 당겨야 할 때 죽이려는 상대가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라. 간단하고 명확한 말로 교정 규칙을 재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에게 다시 설명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여러 채널을 통해 지침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면 형식으로 전달하라. 대면에서 직접 말하라.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찍어라. 전화 회의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라. 하급 리더 역시 동일한 작업을 하게 하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 지금까지 소개한 인생 전략들을 보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자는 수십 년 네이비실에 복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조되거나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의지는 굴복당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포기가 찾아옵니다. 목표가 너무 멀어 엄두가 안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승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면 달성 가능한 단기적 승리를 제시하고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공을 모아 나아가십시오. 작은 희망을 등불 삼아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달콤한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비실 승리의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를 예상 독자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험한 세상을 네이비실 대원처럼 헤쳐나가길 원하는 분들께
네이비실 승리의 리더십을 일독하길 권합니다. 하루를 하나의 인생으로 여기며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